혜정쌤은 또 어디 가시나요? 아, 지금 차예요. 집에 가는 길이에요. 아, 집에 집에? 들어가는 길이. 네. 아, 좋습니다, 선생님들. 준이야, 혹시 여기에 이어폰을 꽂아야 소리가 들릴까? 잘 들리는데. 어떻게 해야 소리가 들릴까? 이 Fn이랑 플러스를 이렇게 누르면 소리가 올라. 아, FN이랑 뭐? 플러스. 자, 선생님, 저희 그래도 비디오는 다 켜주세요. 비디오는 뭐 지금 좀 불편하시더라도 다 켜주셔서 얼굴을 볼 수 있게 다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화면을 넘기면서 이렇게 좀 보고 하는데 우리 얼굴이 안 보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기다려. 편한 뭐 복장, 모습 다 괜찮으니까 일단 비디오는 다 켜주시고요. 뭐 오늘 좀 중요한 얘기도 좀 해야 돼서 조금은 얘기 전달할 것들이 좀 많고요. 아마 지난번에 한 번 했으니까 오늘은 조금 더 편하게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내 거 왜 이러지? 비디오가. 우리가 다 들어왔나? 어떻게 돼 있지? 우리가 지금 23명, 저까지 해서 28분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일단은 뭐 저희가 좀 시간 됐으니까 먼저 시작을 할게요. 아무튼 비디오 저도 이거를 한번 해보고 지금 이제 다른 교수님들하고 좀 이제 상의도 좀 해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이냐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 해본 거라서 뭐 이게 비디오 저희 화상으로 하는 게 그래서 좀 했는데 다들 비디오를 오늘 시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야지 이게 지금 듣고 있는 건지 비디오 꺼놓고 음소거 해놓고 로그인은 돼 있는데 뭘 하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꼭 해야 된다 이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화면 자체 보면 일단은 PT 이제 저희 수업 내용이랑 저기 사람 내용 이렇게 있는 뭐 사람 나오는 요거 있는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면 되는 거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얼굴을 좀 보고 또 어떤 분인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했고요. 최대한 어떻게든 이거를 얼굴을 뵀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공지사항에 좀 추가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과제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추가됐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오늘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거는 지금 다 안 들어오셨으니까 조금 있다가 저희 뭐 앞에 하고 그걸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시각장애 할 건데 혹시 시각장애 어느 정도를 좀 이해하고 있나요? 이거를 다들 마이크가 껴있고 지금 이동 중인 분도 있고 하시니까 핸드폰 하시는 분도 이거 채팅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시각장애 한번 채팅에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시각장애 한번 따다다다 이렇게 한번 적어주세요. 시각장애란 시각장애란 요 맹과 저시력 이건 한번 PPT랑 보신 분 같네. 아니면 특수교육을 한번 수업을 한번 들으셨던 분인가? 일단은 시각장애 하면 일단은 가장 관련된 거는 저희 눈이겠죠. 이제 눈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력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어떤 사고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기능적인 것을 못할 때 나타나는 장애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지금 딱 제 목소리 다 들리시죠? 일단은 뭐 거의 다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일단 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시각장애인 분들은 다른 장애, 그러니까 감각장애, 우리가 지적장애, 뭐 자폐성 장애 또는 뭐 정서행동 장애 이외에 다른 지체, 청각, 뭐 건강장애에 비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감각들이 총 몇 개가 있죠? 운전하시는 분은 채팅하지 마시고 그냥 듣기만 하시고 어? 오감? 예, 보통 우리가 오감이라고 해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간혹 가다가 저희가 이제 육감 해가지고 우리 식스센서 이제 영적인 부분이 어떠니 저떠니 귀신이 뭐 관련돼서 이렇게 하는데 일단 오감을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가장 큰 감각은 시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세상 뭐 정보들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시각이 거의 한 7, 80%를 차지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분들이 만약에 저시력이나 맹으로서의 좀 됐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아, 내가 준비하다가 요거를 한번 좀 하고 싶었어요. 좀 얘기를. 혹시 베리어 프리 유니버설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은 저희가 한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리플렉션 페이퍼 보니까 유니버설 디자인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뭐 찾아서 올릴 분도 있고 좀 얘기를 하신 분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유니버설 디자인은 모두에게 그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것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좀 찾았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아, 운전하시는 분 걱정되시네. 이게 유니버설 디자인을 좀 가장 잘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면 원래 뭐 수업 중에도 유튜브를 영상식을 하나씩 보고 하니까 화질이 왜 이래? 소리 나오나요?
안나요. 아, 이게 조금 이 유니버설 디자인인데 잘 안 보이나요, 이게? 네. 아하, 어떡하지? 음. 소리가 이거는 그럼 각자 봐야겠네요. 그리고 베리어 프리라는 것도 있어요. 베리어 프리는 베리어가 우리가 장벽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최소화시키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이것도 영상이 가장 잘 설명이 돼 있는 부분이긴 한데 영상에서 단막단막해서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거는 혹시 베리어 프리라는 말 들어보신 적은 있나요? 아니요. 뭐 네,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를 본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한테 균일하게 균등하게 기회를 주거나 어떤 무언가를 제공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뭐 능력이라든가 학습 또는 여러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장벽에 대한 벽에 대한 것을 모두 다 허물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균일하게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 이거는 일반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만큼 단계 올라간 만큼의 일반 교육이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학생에 대해서는 분명히 일반 교육에서는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겠죠. 물론 뭐 일반 사람이 더 키가 크니까 더 크게 뭐 더 잘할 수 있거나 더 멀리 볼 수 있으니까 뭐 능력이 더 좋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2번 학생도 뭐 어느 정도 보고 하지만 3번, 세 번째 있는 아이에 대해서는 일반 교육이 들어가도 그거를 충분히 할 수 없는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 다양한 그 학습자들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까요? 베리어 프리를 하면. 그러면 여기서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방법들이.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있는 사람한테 더 많은 교육을 집중을 하고 하면 똑같은 그 이제 뭐 얘는 야구장에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겠죠. 여기서는 휠체어 탄 지적장애인 얘기를 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교육적인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베리어 프리는 뭘까요? 요렇게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개별화 교육이요. 개별화 교육인데 개별화 교육이 맞죠? 근데 요 그림에서 이 모든 사람이 정말 제대로 교육을 받고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렇지. 이우연 선생님, 진용보 선생님. 일단 담이 없어지면 제일 좋아요. 담이 없어지면 뭐 키가 작든 뭐 키가 크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죠. 베리어 풀이면서 어떻게 보면 유니버설 디자인 할 때 이렇게 이제 관점으로서 이제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신이 없네. 이걸 하다 저걸 하다 누르니까. 그리고 여기 유니버설 디자인 영상은 따로 한번 보시고 뒤에 또 영상이 또 있는데 자 이제 시각장애로 돌아와서 자 시각장애는 우리가 요 두 전맹과 저시력을 보통 우리가 시각장애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맹은 아예 안 보이는 분들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시력은 시력이 조금 남아 있어서
뭐 어떤 우리가 안경이라든가 또는 뭐 확대기, 어떤 필요한 보조 기기를 통해서 학습이나 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저시력은 다른 말로 우리가 약시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맹, 저시력 이 두 가지를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전맹이 많을까요? 저시력이 많을까요? 전맹이 많을까요? 저시력이 많을까요? 저시력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누가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김범주입니다. 네. 다 꺼 있는데 혼자 오늘 이거 선생님마다 돌아가면서 마이크만 켜게 해놓고 그날엔 그분들이 다 답하게 할까? 그냥 질문을 하면 와 오늘은 반장이구나 범정쌤이. 그렇죠. 저시력이 훨씬 많아요. 전망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시력에 대한 것들이 훨씬 많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특수교육법이랑 장애인복지법에 나와 있는 우리가 시각장애에 대해서 이제 정의가 좀 알 필요가 있죠. 일단 특수교육법에서는 말 그대로 교육법이기 때문에 학습이나 교육을 받는데 어려움 있는 사람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그래서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 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받아서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 광학기구, 학습 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이런 학습자를 얘기를 하고요. 장애인복지법은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좋은 눈의 시력이 0.2한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이 뭐 1도 이하인 사람, 남은 사람, 두 눈 시야가 50% 이상 잃은 사람 해서 돼 있는데 이게 뭐 0.0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모르겠지만 보면 저희가 옆에 안경 렌즈 도수로 하면 -8 이하로 이렇게 굉장히 나쁜 사람 보통 얘기를 해요. 저도 눈이 나쁜 편인데 제가 안경 도수가 마이너스 한 6 정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요즘엔 또 더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보다 더 낫고 하는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것 합니다. 요거는 이 슬라이드는 이제 과거에 그 시각장애 그 등급에 대해서 이제 기준을 할 때 왼쪽에 거는 1급부터 6급으로 이제 과거의 그 내용들이고요. 오른쪽은 지금 이제 기준이 바뀐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1급부터 6급 돼 있고 뭐 3급에 1호, 2호, 뭐 4급에 1호, 2호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뭐 많이 나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장애 정도가 이제 장애가 심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다 보니 약간의 좀 이제 차이는 있고요. 거의 한 3급까지는 이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되고 그 이하로는 이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시각장애, 장애 발병 시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 이거를 제가 교육 통계 연보에서 이게 찾은 건데 여기 보면 출생 전, 출생 시보다 대부분은 출생 후인 경우에 가장 많이 시각장애가 발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것보다는 오히려 출생 이후에 사고나 어떤 일에 대해서 크게 뭐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좀 많이 되고요. 간혹 가다가 우리가 인큐베이터 있잖아요. 저사나 뭐라 그러죠? 저기 어떨 때 인큐베이터 들어가죠?
저체중. 저체중일 때. 아, 그때 들어가면 미수가 그렇죠. 들어가면 인큐베이터 안에 있으면 거기에 좀 산소가 많이 공급이 된대요. 그래서 좀 많이 공급이 되는데 그럴 때 그 산소에 공급이 되는 게 그 시력의 이제 발달함에 있어서 조금 방해가 되나 봐요.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시각에 대한 능력이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보면 뭐 거의 전 연령대부터 나타나는데 나이대가 좀 많은 경우는 저희 얘기하면 좀 약간 뭐 녹내장 또는 뭐 백내장 같은 경우로 이제 그런 질병에 의해 가지고 뭐라 그러지? 그 이제 시각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우리가 일단은 시각장애인들 교육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점자죠. 그러면 모든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쓸까요? 아니야. 아니라고 나와 있네요. 다 쓰진 않고 이제 필요한 확실한 거는 전맹인 분들은 쓰셔야겠죠. 하지만 저시력인 분들은 안경이나 다른 보조 있으면 굳이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점자를 쓸 수 있는 분들이 적어요. 왜 그럴까요? 배우는 게 어려워서. 뭐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한국어는 태어나서 가장 잘하고 있지만 지금 다른 언어를 배운다 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어렵죠. 거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예, 뭐 DSM처럼 웬만하면 잔존 시력이 있으면 그걸 사용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하죠. 하지만 전맹의 비율이 적어서 그것도 있는데 어렵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손끝으로 촉각으로 이거를 글자를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뭐 지나가면서 그 점자로 된 뭐 안내문이나 본 적은 있어서 만져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걸 했을 때 만졌을 때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각으로서 우리가 정보를 7, 80%를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20, 30%를 나머지 감각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뭐 촉각을 이용해서 글자를 읽는다? 저도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했지만 그거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점 낫으로 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글자로 되는 울퉁불퉁한 것도 만졌을 때 그것이 이해되고 하는데 여러 번 만지면서 어떻게 하면서 겨우 이해할 수 있는 정도다 보니 쉽지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죠. 혹시 점자책 그 보신 분 있죠? 유연씨 큰아버님께서 어떻게 돼 있는지 기억나시나요? 뭐 말하고 싶은 분은 편하게 마이크 켜고 해주셔도 돼요. 주변이 좀 조용해서 이런 거. 네. 대부분은 하얀 종이에 닷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많죠. 오돌도돌하게, 예, 맞아요. 그거를 이제 촉각으로 읽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읽는데 진짜로 책 표지는 뭐 책 제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책을 딱 열자마자 아무런 없는 흰 바탕에 그냥 오돌도돌한 점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냥 흰색 약간 입체감 있는 책 정도로밖에 생각을 할 수 없고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더 다양하게 책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샘플 하나 같은 거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하면 글자가 거꾸로 보이는 거죠, 지금. 그래서 디자인은 만지다라는 요 책이 있는데 뭐라고 써있냐? 점자 촉각 아트북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앞에 요 그림이 스마트폰을 얘기를 하는데 약간 오돌도돌하게 스마트폰에 우리가 앱에 대한 것들을 좀 표현을 한다고 오돌도돌하게 모양이 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이콘이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자, 이거 뭐라고 써 있을까요? 알 수가 없죠. 아무도 점자를 모르니까 저도 몰라요. 이게 아이폰을 점자로 표현했을 때 영무쌤 훌륭한데 아이콘을 점자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표기가 된대요. 일단은 이거는 비장애인들도 볼 수 있게 색깔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흰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점자로도 많이 이용하지만 요즘에는 아이고 예를 들어 카카오톡이라면 요 모양에서 이 아이콘을 입체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시각장애 만약에 뭐 점자나 아니면 전맹인 분들이 이거를 만지면서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요즘엔 책들이나 이렇게 좀 많이 나오고 있지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무거워. 실질적으로는 저렇게 제작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어려움이 많고 특히 이렇게 점자 책에 대한 거, 점자 교과서에 대한 거를 할 때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학기가 시작할 때 책들을 다 점자책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특히 대학교에서 보면 우리가 말하는 전공서적 있죠. 전공서적. 근데 전맹이 친구들은 그 책들을 어떻게 할까요? 오디오북? 그것도 괜찮고 그 책들을 한 손에는 뭔가요? 점자 정보 단말기. 그 책을 맡겨서 점자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학기가 시작되면 중간고사 볼 때쯤 되면 학기가 반 정도 넘어갔을 때 그 책이 된대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시각장애인 학생들은 수업을 받거나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그리고 우리가 수능 시험 볼 때 또는 뭐 어떤 시험을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보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늦게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해요. 아, 한 손에가 점자 정보 단말기네요. 그러면 이제 시각장애 할 때 이제 판별하는 거 어떻게 하냐? 일단은 검사를 두 가지를 한다고 해요. 객관적인 시력 검사로 망막 전이도 검사 그리고 시유 발전위 검사. 그래서 망막 전이도 검사는 광선으로 망막 자극 시 나타나는 정기적인 변화를 기록하여 망막의 기능을 관찰하는 거고, 뭐 시유 발전위 검사는 빛으로 눈 자극 시 시로를 통해 후두엽에 도달하여 전이 변화를 시키는 것을 기록하여 관찰. 이거는 뭐 나와 있는 건데 저도 이 검사를 직접 본 적은 없고 하는 부분이라 그냥 아시기만 하면 됐고요. 저희가 이제 보통 많이 하는 주관적 검사. 요거는 저희 많이 해보셨죠? 저희가 우리 팀 시력 검사 할 때 많이 하는 부분이고 왼쪽 눈은 뭐 어디 보이냐 이거에 따라 읽으면 되는 거고 요건 어떻게 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네, 그
방향에 대해서 하얀색으로 된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손으로 올리거나 뭐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거에서 보이냐 안 보이냐를 우리가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법을 해서 주관적 검사를 또 실시를 하고요. 교육이란 부분에서 할 때 이 친구들한테 교육하는 거는 일단은 뭐 저시력인 친구들은 뭐 단말기를 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확대기를 사용해서 또 이렇게 뭐 책을 볼 수 있게 한다든가 하겠죠. 그러면 교육할 때 시각장애 학생들한테 가장 어려운 수업이 뭘까요? 체육, 미술, 수학. 그냥 다 어렵구만. 다 어려워. 어? 하긴 저도 힘든데 시각장애인 분들 더 힘들면 더 힘들겠죠. 일단은 미술이 제일 어렵고요. 그리고 체육도 굉장히 어렵고요. 미술에 대한 거는 만약에 저시력의 경우냐 색감에 대해서는 구분이 되지만 모양의 형태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해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전맹인 분들은 어렸을 때 언제 이제 전맹이 되는 시점이 중요하지만 굉장히 어렸을 때 전맹이 되면 그 물체에 대해서 또는 색깔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 색깔 파란색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하늘을 설명하고 싶어. 전맹인 친구한테. 네, 골라봐야겠네. 아, 의원 선생님, 저기 전맹인 친구한테 하늘을 설명하고 싶으면 하늘 색깔 설명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글쎄요. 색깔을 조금 더 설명하기 조금 편한 방법 중 하나가 약간의 온도 같은 느낌을 조금 이제 설명을 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좀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란색은 좀 차가운 느낌이니까 좀 차갑게, 이제 붉은색 교육은 따뜻하니까 좀 따뜻하다. 왜냐하면 촉각으로 그 온도의 차이는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법들에 대해서는 뭐 이쪽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이용하는데 일단 구체적인 거 우리가 공이야, 뭐 이건 네모야, 세모야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입체적인 거를 직접 만지면서 이제 아마 해야지 이해도가 굉장히 더 높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경험을 많이 할수록 그 친구들한테는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학생의 물체 및 환경에 대한 전체성 통일성을 얻으면 더욱더 뭐 좋은 방법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간혹가다가 미술관에서 보면 미술관에서 이제 그 친구들을 위해서 만지는 미술 작품 뭐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한 번씩 해요. 그러면 그 작품들을 만졌을 때 입체감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서 구성을 해서 그 친구들이 미술이라는 게 뭔지를 조금 이해하게끔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 일반 교과에서는 일단 국영수, 과학, 사회 이런 부분은 연맹인 친구는 점자 그리고 뭐 실문 모형, 점자 타자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저시력 친구들은 이제 글자 확대기 그리고 관련된 도구 뭐 컴퓨터를 이용하면 저희가 이제 글자 크기를 크게 하면 되죠. 도서관에 같은 데 가도 확대기가 항상 다 비치가 되어 있어서 시각장애 친구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좀 되어 있고요. 수학 뭐 비슷하죠. 앞에랑 하는데 뭐 촉각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뭐 도형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촉각 자료를 사용해서 하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계산기보다는 이제 주판기 같은 게 주판 같은 거를 하면 아마 조금 더 효율성도 더 높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학에서
이제 암산법을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여기 예시로 54 더하기 23 하면 뭐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비장애인 친구들은 뭐 조금 시간이 걸려도 할 수 있지만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이제 재정렬을 해서 50 더하기 4 더하기 20 더하기 3 형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 좀 계산할 때 편하겠죠. 그리고 이제 순서를 바꾸는 방법, 이제 3 더하기 86 더하기 7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3 더하기 7을 먼저 하고 그리고 86은 나중에. 그러면 좀 더 하면 3 더하기 7 더하기 80 더하기 6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암산하기가 더 용이하겠고 그리고 이제 특정 숫자가 이제 9나 8로 끝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하는 게 더욱더 이제 좀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23 더하기 29를 뭐 23 더하기 30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암산하기가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해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려움 중 하나죠. 이제 시각장애 친구들이 공부하는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체육인데 이 체육에서는 일단은 먼저는 그 시각장애 학생이 얼만큼 볼 수 있고 인지를 할 수 있는지를 조금 먼저 체크를 해야겠죠. 그래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안전사항이에요. 이 친구들이 체육 활동을 하다가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턱이라든가 아니면 장애물, 방해물을 최대한 제거를 한 후에 실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설명을 할 때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 길을 가면 이쪽으로 쭉 가다가 저쪽에서 뭐 보이면 우측으로 돌아가지고 조금만 가다 보면 왼쪽으로 돌면 거기야. 그럼 만약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시각장애인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되겠죠. 다 음속으로 하니까 이거 이렇게 하나 유튜브로 저 혼자 찍거나 거의 비슷한 느낌이네요. 이 반응이 이게 쉽지가 않네. 만약에 이렇게 길을 가르쳐 주는 거 한다 그러면 시각장애인한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것도 누구한테 좀 누구를 시키면 좋을까? 화상은 반응이 필요해요. 맞아요. 반응 필요해요. 구성은 선생님, 혹시 만약 시각장애인한테 그 학생들 그 길을 안내해 준다고 하면 설명을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설명할 때. 이거는 그냥 데리고 가는 거고 설명을 할 때. 안 보이네. 구성원 선생님. 그러면 다른 분한테. 자, 미선 선생님. 만약에 시각장애인 친구한테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길을 설명한다고 하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몇 미터나 혹은 몇 걸음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단위를 사용해서 길을 안내하고 그 다음에 뭐 왼쪽 방향, 오른쪽 방향 이렇게 방향을 안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이걸 원했어. 이 답을 원했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쭉 가다가 뭐 여기서 돌아서 이렇게 표현을 해도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시각장애는 거리적 감각이라든가 어느 정도 주변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50m를 가세요 또는 뭐 13발자국 가서 왼쪽 오른쪽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명사를 쓰는 거는 별로 좋진 않아요. 이것 저것 이거 잡아봐 이쪽으로 와봐 저쪽으로 와봐 이런 표현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물이 있으면 사물을 지칭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혹시 시각장애인들 축구하시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일단 여기 사진이 있으니까 하기는 하죠. 이렇게 하는데, 아하, 요게 또,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까? 아, 예. 소리 나는 볼, 맞아요. 아, 무슨 광고야. 혹시 소리 들리나요? 잘 안 들립니다. 아, 근데 이거는 아닌데? 이 뭐야? 왜 안정환이 왜 나와?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여기 미숙해서, 아이씨. 영상은 이걸로 하면 보이기는 하죠. 영상을 보면 이 공에서 소리가 나요. 계속 소리가 나서 이렇게 찰 수가 있게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골을 넣어야 되잖아요. 골키퍼가 어디에 있고 골을 넣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할까요? 아, 이의연 쌤 영상 다 보셨구나. 보면 뒤에 골대 뒤에 요 분 뒤에 보이시죠? 이분이 가이드 역할을 해서 이쪽으로 소리를 질러서 소리를 내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이 청각을 이용해서 자기가 어느 쪽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수술합니다. 그리고 소리 나는 공으로 TV 6개 들어가서 계속 착착착착착 소리가 나면서 그들이 패스를 통해서 이제 공을 뭐 드리블을 하든 패스를 하든 슛을 하든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축구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이제 비장애인도 참여를 해요. 같은 조건에서 안대를 사용을 해서 그렇게 축구를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번에 평창 한 2년 전이죠, 이제 평창 올림픽 때 그 시각장애인 질문 있습니다. 골키퍼는 너무 불리하지 않을까요? 제가 안 가르쳐봐서 잘 모르겠네요, 위원 선생님. 이거 골키퍼가 그렇다고 시각장애인이 유리할 것 같지도 않은데. 어? 그건 그렇고요. 이거 시각장애인들 평창에 보면 시각장애인 알파인 스키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다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이분들도 계속 훈련받고 또는 뭐 교육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거를 제가 직접 해본 적은 없어서 하는데 이제 영상이나 이제 다른 분들 들어봤을 때 이게 뭐 체육 시간에서 이거는 정말 경비점이니까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지만 그냥 일반 학생들은 공을 굴려가지고 소리 나는 대로 이동을 해서 차는 정도 수준으로 이제 체육 활동을 하는 수준으로만 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 계속해서 이제 평창에 그 알파인 스키가 이렇게 있어요. 이제 시각장애다 보니 알파인 스키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활강을 해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혹시 영상이나 관련된 거 보신 적 있나요? 네, 맞아요.
같이 탑니다. 가이드 러너. 예. 그 가이드 러너라는 분이 있어서 먼저 내려간 다음에 그 눈에 뭐 어느 정도 그날의 그 눈 활강하는 그 컨디션이라든가 어느 쪽에서 턴을 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나중에 같이 먼저 가이드 분이 먼저 내려가고 제가 알기로는 뒤에 이제 시각장애가 따라오면서 계속 무선으로 그거를 의사소통을 하면서 계속 내려오거든요. 이게 그 영상인데 네. 일단은 중요한 건 선수기 때문에 선수가 먼저 통과를 해야지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게 되고요. 여기 이거는 또 내용이 기니까 좀 이따가 뭐 잠깐 쉴 때는 한번 보시면 되고 여기서 참 그래서 이 러너 가이드 러너랑 이제 소위 아까 그 시각장애 선수랑 같이 내려갔을 때 나중에 그 선수가 뭐 금메달을 따든 메달을 따잖아요. 그러면 가이드 러너랑 같이 그 시상대 올라간다고 해요. 그 가이드 러너에도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같이 훈련도 하고 계속 어떻게 보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해가지고 두 사람 모두에게 다 메달이 수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이거를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미술 뭐 시각 이외의 모든 것을 활용을 하다 보니 이제 만들기 같은 거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그렇죠. 만들기를 아마 제일 많이 하겠죠. 그림이나 페인팅도 그걸 최대한 입체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술 교육이 이해하는 부분에서는 가장 어려운 거는 맞고요. 그래서 뭐 청각, 후각, 촉각, 뭐 미각을 미술에서 쓸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미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렇지만 뭐 말 그대로 현장에서는 이제 시각 장애인이 무슨 미술 교육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한 거는 현실적인 거고요. 네, 환경도 좀 잘 안 돼 있고 그리고 미술 교육을 담당한 뭐 특수교사 중에서 미술 교육을 좀 전공한 분도 많이 부족한 현실이라서 이게 실질적으로 잘 이렇게 많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왔을 때 우리가 거의 그 미술 활동이라고 하면 제가 그냥 뭐 다른 선생님 통해서 얘기 듣고 했던 거는 우리 유아들이 그 촉각놀이 있죠, 촉각놀이.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지고 그냥 만들고 했을 때 그거를 하고 하는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조금은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부터는 약간 특수학교, 이제 맹학교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저희 잠깐 한 10분 정도 쉬다가 지금 1시 50분이거든요. 그러면 2시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네. 네.
근데 이제 저희 이제 다시 시작을 할게요. 네. 근데 저희 의외로 커피숍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네요. 집이 아니시고. 음. 아, 카메라를 다 온 해주시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에 가장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시각장애 학교가 서울 맹학교라고 있어요. 그래서 종로구 쪽에 경복궁 인근에 있는데 맹학교랑 농학교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좀 우리 쪽 제일 오래되기도 하고 이렇게 특수교육 쪽에서는 좀 중요한 공립학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시력의 부분적, 전반적 손실 그리고 저시력과 맹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학교로 설립이 되어 있고요. 학교 아원은 제가 방문을 해본 적은 없어요. 방문을 해본 적은 없는데 학교가 많이 크진 않지만 거기에는 확실하게 그 이제 시각장애 학생들이 이동이라든가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충분하게 잘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시각장애인들만을 위해 익힐 수 있는 안마사 자격증, 이료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있고 또는 거기서 이제 졸업을 하면 또 이제 또 대학으로 많이 취약하는 이제 그런 이제 학교고요. 그래서 보면 고등학교 내에서도 서울맹학교가 인문반, 이료반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료라고 하면 체내 물리적 자극을 가하여 피로 회복과 건강 증진,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 안마, 마사지, 지압 등의 수기요법, 침, 뜸, 점기 치료 등의 기타 자극요법을 배우는 거예요. 일종의 어? 누가 손 들었는데? 뭐죠? 어, 아, 윤, 윤정현 선생님? 혹시 뭐 얘기하실 게 있나요? 일단 이제 이료반과 인문반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거기서 보면 아까 안마사 자격증이라 그랬죠. 안마사 자격증. 그러면 우리가 안마사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마사랑 마사지랑 뭐가 다른 거죠? 뭐가 다를까요? 이거를 또 누구한테 물어봐야겠네. 정유진 선생님, 안마사랑 안마랑 마사지랑 뭐가 다를까요? 그냥 아는 대로. 우리 길거리에 가면 되게 많잖아요. 마사지, 뭐 태국 마사지, 또는 뭐 중국식 뭐 정통 마사지, 안마는 치료 시각장애인만. 쪽. 음, 일단은 비슷하기는 해요. 비슷하기는 한데 차이는 안마라는 말은 이제 시각 장애인들한테만 지칭되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말이고요. 마사지는 그 이외에 관련된 뭐 치료든 뭐 이렇게 뭐죠? 뭐 근육을 풀든 어쨌든 나머지 부분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사지업이라고 하는 뭐 태국 마사지들 뭐 어디 저기 뭐 중국 전통 마사지들 그 사람들은 마사지란 말만 쓸 수 있지 안마라는 말을 쓰면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시각장애인들의 직업을 보장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여기서 안마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거의 시각이 없기 때문에 촉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만지면 딱 그런데 어디가 안 좋으신데요? 어, 여기에 많이 근육이 뭉치셨네요? 하면서 굉장히 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안마는
이제 시각장애인들만 영업할 수 있게 보호해 주는 거고, 저쪽에 마사지는 그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이렇게 따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뭐 딱 이거다 저거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래도 법적으로 또는 용어적으로 확실히 구분을 해서, 또 한동안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안마 의자 X, 마사지 의자 아, 예. 그렇게 되나요? 그 마사지라고 하면 조금 이제 저희가 좀 부정적인 의미도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저쪽 안마사 분들도 약간 불이익을 당한 적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용어는 구분을 하고, 우리가 길가에 가다가 혹시 안마라는 말을 보거나 그런 상호 간판을 보면 이분 것들은 시각 장애인들이 하시는 걸로 이제 아시면 됩니다. 생활. 이분들이 길을 걷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제 직방이죠. 이제 케인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앞에 있는 장애물을 확인한다는 거나 아니면 우리가 길을 갈 때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우리가 길을 걸을 때. 한 앞으로 한 45도, 한 30도 정도를 좌우를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쓰죠,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쓰면서 앞에 그 장애물에 돼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내가 가는 거리에서 뭐 예를 들어 턱이 있다,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으로 쓰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길가에 가다 보면 노란색 블럭으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일자로 쭉쭉쭉 돼 있는 거는 진행 방향이고, 12개인가 이렇게 다스로 이렇게 된 거는 멈춤이나 또는 방향 전환을 하는 그 보도 블록이거든요. 그거를 보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뭐 법적으로 그게 개정이 되고 그래서 웬만한 도로에서는 다 쉽게 볼 수 있고, 뭐 서울 시내에서는 더 많이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어 계단을 내려갈 때는 이분들이 지팡이를 이렇게 세워요. 세워서 계단의 높이를 이렇게 탁 한번 확인을 하고 이렇게 내려가고 합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아, 이제 유도블록. 요거는 저희가 이제 많이 볼 수 있죠. 지금 지하철이나 아니면 길거리나 어디 가든 좀 많이 볼 수 있고, 이제 건물 내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깔려 있고요. 그리고 뭐 확대기. 요 왼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도서관에 가보면 보통 시각장애인들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확대기를 해놓고요. 그리고 이거는 개인용 휴대용 확대기로 이 책을 읽을 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점자. 일단은 점자는 6개 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1점부터 6점까지 되어 있어서 이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글자 글자 이렇게 하는 거고, 요 밑에 있는 게 점짝인데 이게 굉장히 비싸요. 싼 거는 300만 원, 뭐 비싼 거는 뭐 800만 원 이런 정도로 이렇게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있어야지 또 이분들이 또 글을 읽고 하는데 또 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구매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촉각도서. 아까 제가 보여줬던 것들처럼 이런 촉각도서인데, 요즘 유아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많이 이용하죠. 촉각도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보 습득을 할 수 있고요. 점자식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이거 보신 적 있나요? 이 점자시계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낫이라는 건데, 요것도 보면 좋은데, 좀 아쉽네. 보고 싶은데. 그리고 요거부터 봐야겠다.
아씨, 안 나오네. 왜 안 나오지? 혹시 이렇게 된 시계 보신 적 있나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시계예요. 이건 스마트 시계는 아니고 단순하게 시계로 해가지고 옆에는 뭐지? 하나는 시침, 하나는 분침을 해서 구슬이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안쪽으로 해가지고 자석으로 연결돼서 돌아가게 해서 만지면 내가 지금 몇 시다라는 거를 그냥 알 수 있을 정도로만 되어 있고요. 여기 내용은 뭐 MIT 다니는 뭐 한국인 학생이 자기 친구가 시간을 보려고 하면 그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기능을 누르면 저희가 스마트폰에서 소리가 나는 거 있잖아요. 몇 시입니다. 뭐 몇 시 몇 분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업에 방해되는 거를 좀 이제 걱정하고 친구가 불편해할까 봐 이거를 해서 이제 시계를 뭐 개발을 그런 의도로 이제 시계로 개발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도 이게 한번 그냥 짧은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그 한국 그 스타트업에서 이제 개발한 건데 그 보이는 요 다시라는 부분이 이제 문자의 내용이나 정보의 내용이 움직이면서 이제 변환이 되면서 글자 형태로 나타내서 시각장애인이 손끝으로 읽을 수 있게끔 이렇게 개발된 거예요. 이게 디자인도 되게 잘 만들고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됐던 시기인데요. 뭐 영상은 그 나중에 이거 링크를 드릴 테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만져보면 그들이 그전에는 굉장히 무겁게 그거를 들고 다녔지만 이것도 한 뭐 300불 정도? 2, 300불 정도? 그 정도의 가격이 저렴해서 많이 들고 다니기에도 편리하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 시계랑 똑같은 거예요. 스마트워치랑 똑같은데 단지 그 정보를 점자 형식의 저렇게 나타나는 걸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걸 보면 저희가 좀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리고 그 전에 뭐 저희가 컴퓨터라든가 또는 핸드폰이라든가 우리가 글자를 키우고 작게 하는 것들 또는 소리가 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시각 장애인들한테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이죠. 그들을 만났을 때 이제 에티켓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처음 만났을 때는 자신의 이름을 확실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누구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쪽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저의 이름을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동행할 때는 이제 시각장애인이 붙잡을 수 있도록 이제 팔꿈치를 내주고 이제 반보 정도 또는 한 보 정도 조금 앞에서 걸어서 장애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고요. 잠깐 자리 비울 때도 가까운 의자에 앉거나 어느 이제 벽 쪽에서나 기둥 쪽에서나 이렇게 좀 편하게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잠깐 뭐 화장실을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대처하면 좋고요. 의자에 앉을 때는 한 손은 의자를 다른 한 손은 책상에 닿게 해서 충분히 거리감이나 이렇게 뭐 앉은 데서 불편하지 않도록 예, 하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과 대화할 때도 이제 뭐
나의 이름을 먼저 말하고 얘기를 하면 아, 시각장애인 누가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뭐 대화 중에 자리가 비우거나 또는 뭐 어떤 상황에 대해 설명한 것도 이런 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상황을 다 이해는 하지만 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설명 같은 게 필요할 때 조금 더 그 상황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높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뭐 식사를 할 때도 밑지 내 앞에는 뭐 정면에는 김치찌개가 있고요. 그리고 뭐 우측 상단에는 뭐 김치가 있고요. 좌측 상단에는 돼지고기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서 하면 아마 식사하는데도 어려움이 좀 줄어들겠죠. 뭐 문을 열 때도 이제 뭐 활짝 열어서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이제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을 이용할 때도 뭐 난간이나 어느 손잡이에서 잡게 하는 것도 이제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남을 설명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쉽게 하지만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자세히 얘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이런 에티켓을 좀 지키는 것들이 좋고요. 일단은 오늘 PPT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저희가 이때까지 이제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조금 뭐 요즘 아직까지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좀 과제를 보강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또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뭐 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모든 학교들이 다 골머리를 앓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리고 또 수업에 대해서도 대학원 수업이니까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이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좀 과제를 그래서 조금 더 추구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뭐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되는 부분을 할 거라서 그렇게 했고요. 혹시 공지사항 보셨나요? 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공지사항에 보면 제가 공지사항에 보면 제가 그거를 올려놨어요. 예시랑 이런 부분들을 잠시만요. 아, 아직도 이거를 참 조절하는 게 되게 어렵네요. 화면 공유. 자, 지금 아마 여기 PDF 파일로 지금 이렇게 보이실 텐데, 앞으로 이 과제를 거의 매주 낼 거예요. 근데 이 매주 내는 거는 여러분들 4학기, 5학기 차다 보니까 논문을 쓰셔야 되는 것들도 있고, 또는 뭐 탐구 문화, 뭐죠? 리트리처 리뷰 같은 것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필요한 논문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할 겁니다. 이거는 예시로 하나 한 거고요. 아마 제가 예시로 요 논문을 아마 업로드를 했을 거예요. 맞죠? 네, 당황하지 마시고 당황하면 안 돼요. 네, 당황하면 안 돼요. 물론 쉽지는 않는 건 알지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그 교수님하고 좀 얘기도 좀 했는데 4학기, 5학기 차 선생님들이 논문을 쓰니까 거기에 관련된 것도 좀 하면 좋겠다라고 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자 이제 좀 음소거를 킬 수 있는 분은 제거를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소고 이거를 해서 얘기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논문을 보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비평을 써야 됩니다. 요약. 아, 교수님. 안 돼요, 안 돼. 깜짝이야. 어머나. 교수님. 매주요? 보면 논문 대목 여기 있죠? 그리고 이 논문에 독립변인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독립변인에 대한 것을 적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카메라로 지금 표정을 보는데 다들 헛웃음이 지금 이렇게 나오시는데 교수님, 안 돼요, 절대 안 진짜. 돼요, 여러분. 아, 진짜 안 돼요, 이거- 교수님. 깜짝이야. 공부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좋은 거예요. 언젠가 논문 쓰셔야 되잖아. 교수님 안 돼요. 종속변인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요. 그 연구 대상, 아마 여러분들 거기 논문에 보면 대부분 연구 대상은 여기에 많이 나와 있어요. 연구 방법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연구 대상, 여기서 누가 어떤 아이가, 여기는 뭐 선정 기준이 어떻고 저떻고, 뭐 여기 뭐 소아정신과부터 뭐 ADHD 진단을 받은 학생, 뭐 아동 등등등등 어느 정도 나와 있고 학생의 특성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연구 대상에 대한 부분은 아까 보여드린 그런 부분들을 요약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쓰시면 돼요. 그러면 실험 설계, 이 논문의 실험 설계는 연구 방법에 웬만하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제가 그 논문을 선정할 때는 여러분들 지금 가장 많이 접하는 연구나 실험 설계가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죠? 아마 4학년 5학기는 수업을 들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다기초. 단일 대상 연구입니다. 그렇죠. 뭐 살려주세요 뭐 이게 많은데 이거는 여러분 지금 마이크 지금 이거 통 말고 대기로 하세요 지금. 5월부터 하면 안 돼요? 제가 채팅방으로 이거를 지금 다 못 쫓아가가지고 그 교수님 저희요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내야 되거든요 논문을. 근데 논문을 내고 나서 근데 저희가 논문이 교수님 다 달라요 주제도. 그래서 뭐 이거를 하는 게 그러니까 도움은 되는데 저희가 관련 논문을 좀 더 읽어서 이론적 배경을 채워 넣고 지금 이래도 시간이 부족한데 이거는 너무 관련이 없는 논문이에요 교수님. 아니 지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교수님, 논문은 교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하하... 5월부터 해요. 이걸 한 게요. 네, 이것도 하고 리플레션 페이퍼도 다 하려고 합니다. 리플레션 페이퍼 여러분이 그렇게 부담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고요. 이거는 교수님들하고 또 얘기를 했는데 논문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이제 교수님들이 좀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뭐 예비 심사 뭐 있는 것도 알지만 좀 공부를 좀
이번 학기 이거 수업 하나만 듣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뭐 좀 학교 측으로부터도 좀 얘기도 좀 나온 것도 있고, 뭐 수업의 질에 대해서도 뭐 얘기가 나온 것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어서 뭐 좀 뭐 민원도 받고 해서 이런 부분은 저도 상담을 받고 교수님하고 했을 때 그래도 대학원 수업이라고 하면 그래도 논문을 보고 분석도 하고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응용행동 분석을 할 때, 또 학생들을 할 때 이런 절차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좀 단일 대상 연구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조언을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저도 참작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논문 선정이 아니라 제가 선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제가 채점을 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교사는 따로 없고요. 요거 그대로 그냥 계속 가면서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저희가 또 학교가 언제 대면 수업이 될지 아닐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 뭐 교수님, 그 논문이요. 그 저희가 관련 논문을 이것도 읽으면 안 되나요? 저희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갈지 아니면 대면 수업을 해야 될지 그것도 저가 장담은 못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거가 있고요. 일단은 과제를 내면 이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저도 평가하는 데서 충분히 그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합니다. 교수님, 저희 목소리 들리세요? 의견을 왜 여쭤보신 거죠? 약간 이게 이 수업에 교수님 얘기 대해서 들리세요? 원래는 이렇게 어렵게 가는 수업도 아니고 했는데 이번에 뭐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의견 수렴이 아니라 이 수업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고 이제 논문을 쓰시는데 도움이 되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횟수에 대한 거는 지금부터 매주가 조금 힘들다 그러면 각자 논문을 하기에는 제가 너무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논문을 다 읽고 이거 하나하나 찾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가 정해주는 논문을 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각자 주제가 다르다, 어쨌다. 좀 죄송한 말이지만 논문은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예요. 이 수업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전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는 데서 편의를 어느 정도를 제공을 한다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수업에 대한 거는 제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논문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 수업 하나 들으신다고 하고 지금 학교 측에서도 제가 이제 일종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뭐 이제 뭐 수업에 대한 것도 뭐 시간이 짧다 이런 얘기도 듣고 뭐 여러 가지 좀 좋은 얘기도 있지만 좀 좋지 않은 수정이 필요한 얘기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전화를 좀 주고 하고 또 대학원 수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서 합니다. 저희가 지금 몇 번 정도 남았죠? 저희가 대략 10번이 정도 안 남은 걸로 같은데 한 10번? 8, 9번 정도 남았지만 횟수에 대한 거는 조금 약간은 제가 고민은 해볼게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계속 앞으로 계속 할 거고요. 일단은 지금은 요거를 갖고 2주를 할게요. 이거를 갖고 2주 뒤에 제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2주 안으로 그거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논문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오히려 연구 방법들을 잘 보면 대부분의 앞에 있는 요 비평에 대한 부분들은 다 채울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 방법을 좀 자세히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 논문 쓰실 때도 이 부분이 정말 많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연구 방법이 잘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심사를 받을 때 이제 좀 뭐 태클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이제 연구 문제 그 결과는 연구 문제에 따라서 이 결과가 아마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비평에 대한 거는 이 논문이 주는 의의랑 뭐 배울 점, 그리고 논문에서 뭐가 빠졌다, 뭐가 들어갔다, 아니면 이 부분이 좀 더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2장 정도로 딱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좀 넘어가도 좋겠지만, 그래서 2장 정도로 한쪽은 위에 있는 요 내용으로, 나머지 한쪽은 아래에 있는 요걸로 이렇게 어느 정도 하시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제가 다른 실험 연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부분 만나는 학생들이 약간 그 단일 대상 연구 설계로 되어 있는 그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위주로 논문을 선정을 할 거고요. 최근 그나마 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선생님들. 이거는 하는 거는 여러분들 논문을 준비하라는 것도 있고, 또 논문을 보고 좀 구조적으로 이해하라는 부분도 있고, 또 여기서 나오는 기술들이나 어떤 중재라는 것도 한 번쯤 보고, 그리고 좋은 논문이나 잘 쓴 논문에 대해서 그것도 한 번쯤 보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어요. 저 역시 뭐 대학원 생활을 할 때는 저희도 뭐 논문을 좀 많이 보고 거기에 대한 공부를 했던 게 나중에 좀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그나마 제가 이거를 말렸던 것 중 하나는 영어 논문 넣으라고 하는 거 제가 말렸어요. 영어 논문 넣으면 진짜 다들 정말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지금도 영어 논문은 힘들어요. 안 하는 걸로 했고, 그리고 그냥 한국 논문 중에서 최근에 BCBA나 자폐성 장애, 지적 장애, 이런 행동 중재, 뭐 문제 행동 관련된 것만 뽑아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해는 되지만 갑작스러운 변경에 대한 것도 이거는 지금 저도 위에서 받은 조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정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제가 저도 좀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을 좀 시행을 해서 저도 어느 정도 평가라는 부분에서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많았어요. 이 수업에 대한 것도 뭐 수업의 질에 대한 부분도 확실히 대면 수업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서로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토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서 배우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필요한 건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복합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또 제가 또 이제 뭐 일종의 좀 뭐 민원을 받아서 이제 수정 사항을 좀 요청을 받았어요. 좀 수업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다른 교수님하고 이제 제가 또 상담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좀 더 필요할까요? 라고 고민을 했을 때 그분도 이제 조금은 대학원 수업이면 대학원 수업답게 조금 더 수준을 높여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그것들 감안을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원래는 각 장애 영역마다 논문을 뽑아서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논문 준비를 하거나 하는 데에서 굳이 시각장애나 뭐 저런 뭐 청각장애 학생들에 대한 것보다는 이왕이면 자폐성 관련된 것을 높은 논문들을 선정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의견 수렴보다는 이제 제가 공지하는 바입니다. 말 그대로 공지사항에 넣고 혹시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이메일로 어떤 부분이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다 도와드릴 생각이니까요. 일단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매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첫 번째 논문에 대한 데드라인은 2주 후로 했어요. 그래서 아마 5월 1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일 수업 전날이 1일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허탈한 표정을 하는 게 지금 다 보이는데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거는 그래도 수업이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수업도 또 열심히 하셨잖아요. 교수님, 이거는 오프라인 수업으로 가면은 좀 달라지나요? 아니면 이건 그냥 중간고사 대체로 쭉 가는 건가요? 일단은 요거에 대한 거는 5월 1일까지는 다 작성을 해주시고요. 5월 1일까지 작성해서 업로드를 하고요. 이거는 제가 또 한 번 더 교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뭐 매주가 조금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전달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한 번 더 얘기를 통해 가지고 할게요. 그리고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수업하면서 준비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렇게 주변에서 조금 안 좋은 얘기 듣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이래도 욕먹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만큼의 등록금을 내고 수업을 듣는데 또 이 수업을 하나만 듣는다. 그런데 이 수업에서 그 정도 가치가 있냐 없냐라는 얘기도 또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분은 쉽게 가지만 또 누구는 되게 공부를 하고 싶어서 더 많은 걸 하고 싶은 분도 있으는데 그러면 제가 어느 기준에 될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는 중립적으로 뭐 딱 이래요 저래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낸 만큼의 어느 정도 공부도 해야 되고 공부를 시켜야 되는 저의 입장도 있고 그냥 말 그대로 제가 그냥 강의에서 떠들어가지고 그레이드 땅땅땅 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이것을 하도록 한 것도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다른 교수님의 이렇게 좀 조언도 듣고 그리고 기존에 이 수업 이외에 그 전에 뭐 응용행동 분석 관련된 수업에서 어떻게 했는지도 제가 듣고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하고 생각해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원이에요. 지금 저 하는 수업은 학부 수업보다도 조금 더 낫게 했어요. 정말 더 디테일하게 지적장애, 지난주에 지적장애 했을 때 저희가 무슨 그 유전자 관련돼서 무슨 병명이 그 증상 뭐죠? 뭐 아스퍼거 아니지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라고 했지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학부생이었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아마 시험에 냈을 거예요. 다 외우라고 하고. 하지만 이 수업을 하기는 하는 부분이고 논문은 논문대로 또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또 조언을 받고 있을 때는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그 여러분들 지금 좀 약간 불만사항이라고 하면 불만사항이고 갑자기 변동되는데 좀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왜냐하면 되는데 저도 되게 이게 쉽지 않게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이게 나중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너무 수업 말미에 좀 약간 무거운 얘기를 해서 죄송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더 교수님하고 다른 교수님하고 좀 얘기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최소화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대학원 과정 수업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1일 뭐 근로자의 날인데 그 전에까지만 다 해서 업로드 해주시고 제가 그거를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교수님 패스량이 평가가 올라와서 중간고사 붙은 건가요? 아니면 과제에 또 추가적인 항목이 들어가나요?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얘기는 안 하고요. 그래서 이 평가 틀은 제가 올렸으니까 그 틀대로 해주시면 되고, 논문도 읽고, 제가 최대한 좀 읽기 편한 논문, 좀 쉬운 논문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거랑 리플렉션 페이퍼랑 이렇게 하셔서 올리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뭐 얘기는 더 이상 하진 않고요. 아무튼 조금은 변동사항이 있어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5월 2일 날 대면 수업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만나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또한 이것들을 다시 좀 교수님들한테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아마 좀 충격이 지금 많으신 것 같은데, 네, 한글 파일로 다 했고요. 논문도 지금 아마 거기 들어가시면 지금 저 사이버 캠퍼스에 다 올려놨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해주시면 되고, 지금 선생님들이 좀 빠졌네요.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4분인데 저희가 오늘 출석에 대한 것도 참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이 부분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혹시 이거 논문 지금 과제하는 거나 좀 분명히 쉽진 않을 건데 그렇다고 많이 어렵진 않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하고, 제가 카메라 캠을 왜 키라고 하냐면 그 이제 뭐 저희 수업 태도라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켜서 여러분들 얼굴도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카메라만 켰다고 보다는 위치를 그래도 얼굴을 보게끔 이렇게 가급적이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뭐 카메라만 켜놓고 뭐 아예 다른 것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친구분이랑.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다마는, 여러분들도 이게 지금 상황이 다들 멀리 떨어져 물리적인 거리가 있지만 저 역시 이거 준비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다 보니, 그리고 제 평가라는 부분에서도 어떻게 어느 수준에서 하는 것도 이게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어요. 잘 줘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적어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좀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제가 성적을 냈을 때 불이익이나 그런 불편함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가신 분이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들어와서 다음 주는 제가 출석을 부르고 제가 중간중간마다 계속 카메라 저렇게 넘기면서 봐요. 왜냐하면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지 정말 있는지. 근데 어떤 분은 그러지 않은 분이 계셔갖고 대놓고 얘기는 할 수는 없고 불편한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항상 문제는 정말 잘하고 계신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게 참 제일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주시고, 여기 PDF 되어 있다는 거는 저 과제 거기 가보시면 제가 한글 파일로 안 올렸나요? 사이버 캠퍼스에? PDF예요.
어, 잠깐만요. 지금 화면 공유를 한번 할게요. 제가. 학습 활동의 과제에 가면 한글 파일로 올라와 있어요. 지금 사이버 캠퍼스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 논문 요약 및 비평이라고 해서 한글 파일로 올렸어요. 요거랑 이거는 이제 보셔야 될 논문 PDF 파일로 했으니까 요거를 보시고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랑 리플렉션 페이퍼랑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한은 제가 5월 1일 밤까지를 했으니까 그 전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에 좀 되게 좀 슬픈 소식 같이 이렇게 전해드렸지만 그냥 열심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한 대만큼이나 좀 어려운 부분 있으면 제가 그걸 보고 또 이렇게 수정이나 요거는 요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코멘트도 최대한 하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저도 또한 여러분들 과제를 이만큼 주면 저는 여러분들의 과제 전부 다 봐야 돼요. 전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 잘 따라와 주시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대면 수업을 했을 때 또 아마 더 네, 의원 선생님 너무 최대한 제가 도와줄 수 있고 저렇게 할 테니까 예, 여러분들 힘내시고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뭐 4학자나 5학자제 논문 쓰고 있는 것들이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한번 보고 연구 방법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도와드리고 할 테니까 이렇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우 나도 슬프네 이렇게 또 말해놓고 하니까 그냥 공지를 딱 해놓고 끝냈으면 더 좋을 것 같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뵐게요. 그러면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